여기 말레이시아를 멸망시킨 한 인물이 있는데요. YG 스캔들의 주인공이자 오바마의 당선에 영향을 줬으며 미란다 커의 전 애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절친이기도 한 조 로우입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성공한 사업가로서 샴페인 전쟁으로 하룻밤에 260만 달러 40억 원을 써버리는가 하면 피카소의 작품을 사고 밤마다 고급 나이트클럽에서 10억 원씩 돈을 뿌리며 파티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로우는 수십 개의 혐의로 인터폴과 FBI의 수배가 돼 있는 국제적인 범죄자죠. 바로 로우의 역대급 사기극으로 말레이시아가 현재 약 15조 원의 빚을 지며 국가적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적 금융기업 골드만삭스 역시 FBI로부터 14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로우 혼자서 이러한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을 겁니다. 조 로우와 결탁했던 인물이 반드시 존재해야겠죠. 바로 말레이시아의 총리인 나집이었습니다. 로우와 나집의 관계는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중국의 철강 부자였던 그의 아버지와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그의 할아버지 덕분에 그는 런던 해로우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고등학교 때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로우의 집은 분명히 돈이 많았지만 억만장자의 레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우에겐 항상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야망이 있었죠. 그렇게 입학부터 이를 노린 듯 그는 1학년이 되자마자 바로 당시 말레이시아 부총리 나집 라작의 아들인 리자 아지즈에 접근해 파티를 열고 비싼 클럽을 대여해 본인의 것인 것 마냥 자랑하고 고급 요트에서 함께 파티를 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로우는 리자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는데 점점 국가 단위의 초대형 사기극이 시작되는데요. 이후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영대에 입학하여 경영학 전공을 빌미로 리자 아지즈의 아버지인 나집의 재산을 일부분 관리하면서 동시에 로우의 가족, 친구, 지인들의 돈까지 관리하게 되죠. 이때 경영대 교수까지 그에게 재산 관리를 맡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07년까지 로우는 말레이시아의 왕자, 쿠웨이트 셰이크, 아랍에미리트 출신 친구 등을 포함한 투자 그룹을 구성했으며 이후 아부다비 왕세자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 중 한 명이 되었죠. 그렇게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던 로우는 투자 그룹에 1천억 규모의 건물을 자신 명의의 회사인 제니엘 캐피탈을 통합시켜 이를 본인 소유의 건물로 만들어버리죠. 이제부터 로우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랍 왕실과의 친분이 쌓인 로우이기에 로우는 자연스레 무바달라라는 아랍의 국부펀드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이 국부펀드가 핵심인데 국부펀드라는 특성상 자금의 규제 기관이 없이 총리와 재무장관이 이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2009년 마침내 나집 라작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부터 조 로우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평소에도 그의 자본 관리를 해주던 로우는 나집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죠. 바로 국부펀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총리와 재무장관이 이 국부펀드를 검토하게 되는데 당시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나집이었고 재무장관 역시 나집이었습니다. 그렇게 2009년 나집은 말레이시아의 국부펀드인 1MDB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1MDB의 회장은 나집이었으며 나집의 신뢰를 얻은 로우는 이 1MDB의 기금을 관리하게 되죠. 설립의 취지는 간단했는데 말레이시아의 석유를 담보로 펀드를 발행해 말레이시아의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취지였죠. 이 국부펀드의 자금 조달이 문제였는데 아랍 왕실의 오른팔이었으며 여태 여러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돈을 횡령했던 로우였기에 국부펀드만 만들면 이 자금 조달은 누워서 떡먹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1MDB는 로우와 평소 친분을 쌓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로 사우디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1MDB는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달러를 페트로 사우디에게 송금했지만 사실 이는 거짓이었죠. 실제로는 약 3억 달러 정도만 페트로 사우디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7억 달러는 고스란히 로우의 스위스 계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우의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2009년 기준 7억 달러, 약 7천억 원의 현금으로 가지게 된 로우가 먼저 한 행동은 로비였습니다. 그는 나집에게 수많은 집들을 선물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맨해튼에 있는 3,350만 달러짜리 콘도가 로우의 유령회사에서 나집의 아들에 매각되어 이전되었다고 보도했죠. 또한 나집 역시 말레이시아 투자의 명목으로 그녀의 아내에게 수십 개의 에르메스 버킨백을 선물했으며 정원에 금 피라미드가 있는 집에서 사는 등 나라의 돈을 횡령해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혔죠. 이는 로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카지노에 갔다 하면 수십억 원을 물쓰듯이 써버리고 2012
2022년엔 30번째 생일을 기념해 라스베이거스 거리를 따라 6,000평 크기의 얼음으로 조각된 바를 설치해 300명 이상의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이 게스트가 역대급인데 스피어스, 싸이, 디카프리오 외에도 제이미 폭스, 파리스 힐튼, 카니에 웨스트, 킴 카다시안, 수영 챔피언인 마이크 펠프스까지 할리우드 전체를 뒤흔들 만한 스타들이 게스트로 나와 공연을 했죠. 뉴욕의 한 클럽 관계자는 모두가 그를 왕처럼 대했다. 그는 여자들에게 수십억 원 규모의 선물을 사주곤 했다. 그는 클럽계의 신처럼 불렸다. 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클럽의 왕이었던 로우도 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바로 뉴욕의 부동산 갑부인 윈스턴 피셔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번은 둘이 클럽에서 동시에 만나게 되었는데 로우가 먼저 비싼 샴페인으로 윈스턴을 견제하기 시작하자 둘은 서로 누가 더 많은 샴페인을 주문할 수 있는지 경쟁했는데요. 결국 40억 원을 쓰고 나서야 이 싸움이 끝나게 되는데 누가 승자였을까요? 바로 로우였습니다. 로우의 과시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그는 3,500만 달러짜리 개인 제트기와 피카소의 그림을 디카프리오에게 선물하기도 했으며 반고흐의 걸작 2억 5천만 달러짜리 슈퍼요트, 뉴욕 타임 워너 센터의 펜트하우스, 베벌리힐스 호텔 등을 통째로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환승의 여왕이라 불린 모델 미란다 커와도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이 미란다 커를 꼬시기 위해 약 100억 원 가량의 보석을 선물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또 로우는 디카프리오의 절친이기도 했는데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란 영화 다들 아시죠? 로우가 없었다면 이 영화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산으론 약 4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했는데 R등급의 영화인지라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우가 이 4천억 원의 예산을 흔쾌히 지불하며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가 탄생하게 되죠. 그렇게 디카프리오가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할 때 로우에게 그 공을 돌리기도 했으며 엔딩 크레딧에도 로우의 이름이 올라가죠. 그렇다면 로우는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15조의 빚을 지게 했을까요? 바로 골드만삭스를 통해서입니다. 그는 디카프리오 등 다른 셀럽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연스레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지사장인 팀 레이즈너와도 인맥을 쌓아갑니다. 이때 그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골드만삭스에게 1MDB의 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이었는데요. 2012년 골드만삭스를 통해 무려 35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듬해엔 30억 달러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해 마침내 날았던 6조 원을 빼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로우는 조 단위의 부자가 되었으며 성공적인 투자자이자 1MDB의 자금 운용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보내는가 싶었지만 결국 한 내부자의 폭로로 2015년에 그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미국 대선에도 관여하였던 점인데 로우에 대한 기소장에서는 그가 2012년 해외 기관에서 유명 래퍼에게 2,160만 달러를 이체하여 미국 선거에 개입해 오바마의 당선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데 나집의 선거 기간에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 사람들을 매수했으며 심지어 FBI는 트럼프의 선거와 로우의 자금 연관성까지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내부자의 폭로로 나집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7개의 혐의로 징역 12년과 수백억의 벌금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1MDB에서의 수수료 명목으로 FBI로부터 14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로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공식적으로 회수된 재산은 약 2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FBI는 미란다 커의 보석과 디카프리오가 선물받은 여러 그림들만을 반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나머지 자금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게 로우는 평소에도 휴대폰 7개를 쓰며 파티 와중에도 전화를 받는 등 목격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철저한 자금 세탁을 진행하였다 전해지죠. 그렇게 현재 로우는 공식적으로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로우가 2019년 형사 집행을 받기 전 중국으로 수조 원 규모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이후 중국 마카오에서 고위 공산당원의 집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죠. 최근 목격은 2019년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선데 말레이시아는 이 로우의 행동으로 인해 15조 원의 손실을 입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상황입니다. 로우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영상을 만들 때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 로우의 전 여친 미란다 커에 대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